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저는 경남 통영에서 새통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병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직업이 20년 동안 법률사무소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임대차 관련법 요거하고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직업이었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해봤는데 이제 이 임대차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해도 상당히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물어보면 이게 바로 즉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지도 않고 20년을 해도 어려운 게 이제 임대차 관련법이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제가 좀 쉽게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가서 한번 그 일반인들도 알게 쉽게 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. 임대차 역사, 제가 그 역사를 이제 책 보시면은 처음에 이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르기 때문에 역사를 넣어놨고요. 역사는 이제 처음 1958년 우리 민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민법 내에 이제 총 37개 법이 이제 임대차법입니다. 그런데 이 임대차법 자체가 이제 37개다 보니까 좀 작습니다. 개수가.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많은 지금 문제점이나 사회적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법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니까 이제 1981년도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좀 길었지만 한 20년 뒤에 이제 상가 관련해서 똑같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됐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임대차 3법이죠. 이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은 뭐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게 생겼는데,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판례,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판례들이 생기고 이래서 그게 또 해결해 주는데, 지금까지 뭐 수백만 개의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죠. 제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인데, 경매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대항력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이유,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주인이 바뀌면 전혀 보호를 못 받는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보증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이유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. 그게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냐면 대항력입니다. 근데 경매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이 이거를 경매해가지고 나중에 낙찰이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라고 하죠. 그것도 똑같이 매수인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세입자들 대항력을 인정해줘 버린다.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한테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경매입니다. 유일하게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해 가지고 바뀌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력을 인정받아서 당연히 이 사람한테 보증금 청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경매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근저당, 그러니까 최초 근저당 설정 기준 잡아가지고 그 전에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제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받아요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등기부상에 보면 근저당이 다 있죠.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대부분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인정 못 받고, 그러면 결국에 뭐냐? 인정 못 받는다. 그러면 이제 순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앞전에 근저당 순위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자일자까지 받으면 2순위가 되는 거죠. 이런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항상 경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기 전에 또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우리 전문가들도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리는데 아예 모르죠.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게 되면 처음 자기가 경험해 본다. 그럼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 뭘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. 첫 번째가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. 경매가 들어갔다.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그 통지도 못 받고, 그 다음에 방문하신 분을 만나지도 못해요. 그럼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세입자다 했을 때 나중에 경매 끝나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돌려받으려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?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예, 근데 문제는 배당 요구 신청 기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바쁘다 보니까 똑같이 새벽에 출근해서 뭐 저녁에 온다. 그러면 자기가 그 아까 몰랐을 때 아니면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3개월 기간 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못했다. 그럼 결국에는 한 푼도 돈을 못 받는.
법으로 보호를 못 해줘요.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인터넷 신청도 안 돼요. 우리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서 다 하는데 법원이라는 자체가 보면 정말 지금 올드해 있고, 경매도 보면 지금 입찰을 할 때 직접 가서 하지 않습니까?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걸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배당 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우편으로는 가능해요. 근데 그 전문가가 해야 되죠. 그러니까 대부분 법무사라든지 찾아가셔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걸 놓치면 보증금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, 1억 다 날려버리는, 예, 그 기간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. 그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일반들도 좀 아셔야 된다.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현재 세상을 보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각박하고, 그다음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좀 알아야 된다. 너무 모르면 안 된다. 법원은 딱 자기들이 할 역할만 해요. 이사 간 것까지 찾아서 하지 않습니다. 딱 찾아가서 주민등록상에 있는, 예, 그것도 통지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어요. 책임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있어요. 예, 자기 스스로 그걸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, 그 다음에 주소 다 나와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보고 자기들이 나중에 판단하죠. 배당해주고 안 해주고. 근데 그런 걸 안 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. 관심 없어요. 그럼 기간 끝나면 끝. 그럼 나중에 달라고 해도 뭐 안 주는 거죠. 예, 냉정하죠.